자, 잘 만들면 이해만 잘하면 어려울 거 없어. 이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5- 사건의 독립과 정복이야. 자,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큰 줄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PA 교 B를 구하는 게 선생님 뭐라 그러니? 확률의 곱셈 정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맞아요? 네, 그럴 때 선생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오케이? 만약에 이해가?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자고. 이런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이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까지 이거 공부했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확률 계산할 때 선생님 이거 끝까지 다 가져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미리 얘기할게요. 모든 문제는 곱셈 정리는 다 기본적으로 이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 확률의 곱셈 정리는 없다고. 알겠냐? 교집합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 A가 일어났어. 그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 확률 구하면 돼. 그럼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 헤이 잠깐만. 이 확률 구할 때 이거 굉장히 쉽게 구하지 않니 지금? 조건 확률인데? 아까 선생님 무슨 얘기했더니 발생 순서에 따라서 조건부 확률을 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없는 확률이 있다고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발생 순서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확률이 구해지는 거야 지금. 왜? A라는 조건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알아서요? 오케이? 응? 오케이. 보충 설명. 아까 왜 발생 순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이해감? 자,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말이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어떤 예부터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 조건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하자고. 자, 아까 얘가 뭐가 있었어? 없네. 세팅 하나 하자. 주머니에 얘는 검은공이라고 하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흰공이라고 하자고. 그럼 검은 공이 몇 개 있냐면 검은 공이 2개 있고 지금 이 색깔이 구분 안 되니까 이거 좀 보면서 알겠습니까? 첫 번째 또 이번에도 뭘 해? 흰 공 꺼내고 두 번째도 흰 공 꺼내는 상황을 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두 가지 형태로 선생님이 뽑을 거야. 어떻게 뽑을 거냐고 얘기하면 이렇게 뽑을 거야. 자, 첫 번째 5개 중에 한 개를 뽑아서 내는데 흰 공이 뽑힐 확률을 구하긴 구하는데 뽑고 나서 집어넣을 거야.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줘. 이게?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라고 꺼낸 다음에 다시 안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괜찮니? 그럼 조건명을 구해보자. 오케이? 자, 일단 복원. 이해부터 먼저 시킬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뭐냐면 곱셈 정리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지금 또 이걸 다시 언급할 거거든? 왜 언급하느냐? 사건에 따라 이거를 조금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단순하게 구하기 위해서 뭐냐면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뭔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드린 거고요. 그럼 첫 번째 행동이 나와. 그럼 첫 번째 행동이 나온 게 뭐? 우리가 첫 번째 행동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고 A를 B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첫 번째 행동이 나왔는데 두 번째 행동이 나올 확률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지. 얘도 발생 순서에 의해 있으니까, 그지? 얼마가 돼? 얼마야? 자, 해볼까, 선생님이? 첫 번째 행동이 나왔잖아, 그지? 그지? 첫 번째 행동이 나왔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선생님이? 다시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 몇 개 나온다? 5개지. 5개지. 행동이 몇 개야? 3개잖아. 괜찮아? 자, 두 번째로 보아봅니다. 이번에는 행동이 나오지 않았어. 그럴 때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을 생각해보자. 아니, 검은 공이 아니라 행동이 없지. 두 번째 행동. 그러니까 첫 번째 행동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검은 공이 나왔지. 그런데 두 번째 행동이 나올 확률을 생각해보자. 자, 검은 공을 뽑았어. 그지? 다시 집어넣었어. 복원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행동이 나올 확률은 얼마? 5분의 3. 느낌이 와? 오케이.
그럼 조금 다른 느낌이 봐. 비교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이거다. 첫 번째 행동 나왔어. 발생 순서대로 가는 거지 지금이지. 이런 건 굳이 조건 방법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이 아까 그랬잖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행동이 나왔으니까 행동 하나 뽑아내야지. 몇 개 남았다고? 4개 남았다고. 두 번째도 행동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지 지금. 그럼 4개 남은 거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행동 하나 뽑는 확률이 얼마 되는 거야? 4개니까 4. 그지? 행동 2개 남았으니까 2. 맞아요? 맞아? 4분의 2야. 다시 한번 발생 순서대로 지금 하잖아. 첫 번째, 두 번째잖아. 아까 그래서 이런 얘기 하려고 선생님 그때 까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그러면 행동이 나왔잖아. 그럼 첫 번째 행동을 뽑아낸 거지.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잖아. 그 중에서 행동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잖아. 4분의 2.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이번에 행동 나오지 않아. 못 뽑은 거야? 검은 공 뽑은 거지. 그렇지? 그럼 검은 공이니까 얘가 하나 빠져나가겠지? 됐습니까?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그럼 흰 공을 뽑을 확률이잖아. 얘는. 그래도 흰 공을 뽑을 확률이야. 얼마나 되는 거야? 4분의 1. 그럼 이 2개의 확률을 구해봤더니 좀 달라. 얘는 달라지니 안 달라지니? 안 달라질 거라는 게 예상이 돼. 왜? 항상 다시 집어넣고 있대. 오케이? 그럼 어떤 지금 느낌이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고 하면 A하고 B인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구나. 오케이? 응? 그럼 미리부터 얘기하는데 이거는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거야. 알겠니? 얘가 됐든 다 이걸로 구할 수 있어. 오케이? 단지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한다고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런데 2개를 사건으로 봤을 때는 개념이 좀 틀린 사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속 사건이라고 하고 이런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 사건으로 지금부터 명명한다. 오케이? 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심플하게 풀어낼 수 있구나. 무슨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리 들어갑니다. 자, 1번 사건의 독립과정서. 자, 뭐 그대로 가고요. 자, 가로 1번 독립. 아까 저기 있는 2개의 사건에서 이렇게 다시 집어넣는 것처럼 얘를 뽑든 안 뽑든 눈으로 보더라도 그 확률은 어떻게 되니?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독립의 기준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2개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주게 되면 뭐라고? 종속이 되고 영향을 못 주게 되면 저것죠. 집어넣는 거 여기 있으니까 못 주게 되면 그거는 독립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까 저기서 봤듯이 독립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나든 아니면 A가 일어나지 않든 오케이? 그 확률을 구해보면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해보면 일어나든 아니라든 상관없이 똑같아요. 알겠니? 심지어는 잘 봐라. 심지어는 내가 두 번째 일어날 확률 P, B를 구한다는 것은 오케이? 두 번째를 생각하는 것은 항상 서인 첫 번째를 전제하고 깐다고 했지 지금 이제 그러면 첫 번째 흰공이 나오고 두 번째 흰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알겠니? 그 다음에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오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서 더해야 되는 거지 맞냐? 근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지 여기서는 왜? 어차피 다시 집어넣을 거니까 반드시 두 번째 뽑힐 확률도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5분의 2밖에 될 수가 없잖아 동의하냐? 오케이? 그러니까 상황이 있잖아 이게 독립이 되면 여태까지 구했던 것보다 훨씬 심플하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아들어본 얘기인지?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P, B하고 동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속인 경우에는 항상 두 번째는 첫 번째를 전제하고 확률을 구했어야 되는데, 알겠어? 오케이? 그런 거 우리가 계산한 거야, 여태까지. 알겠습니까? 독립이 되면 굳이 그런 구분 자체도 필요 없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다음. 그러면 종속은 뭐예요? 영향이 서로 있어. 저기 봤잖아, 이거. 알겠습니까? 당근 얘가 절대 같을 수가 없어. 당근이 매우 좋대. 근데 지금까지 한 게 이거야. 알았어?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조건 확률을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복잡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아주 심플한 사건들이 있더라. 이름하여 그걸 뭐라고 한다? 독립사건이라 한다. 알아두셨어요? 그럼 선생님, 맨 처음에 나오는 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독립과 종속의 정의식이야. 알겠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얘는 뒤에 있는 조건이 어떻게 하니? 독립에서는 날라가 버려. 뒤에 있는 A가 사라졌잖아 지금. 오케이? 됐지? 자, 문제 없음? 여기까지 됐음? 자, 그럼 이제 지금 방송한 얘기가 이제 바로 그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요거 지워드리겠지 이제. 독립하고 종속 좀 감 오세요? 이거 영향 없는 게 아니라 영향이 있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잘못 봤다. 계산서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두 사건이 독립이면 말로 쓰고 식으로 정리하게. 두 사건이 독립이면 자 뭐냐면 조건은 의미가 없다. 방금 한 얘기야. 조건이 뭔데요? 뒤에 붙은 게 조건이야. 이게 조건이야. 오케이? 독립은 얘가 없더라도 어떻게 된 거야? 얘하고 똑같아.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뒤에 있는 조건부에 해당되는 조건을 갖다 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이거 하나 쓰자. 그래도 됐죠? 자, 하나 써드리면 이렇게 PB A가 이렇게 있고 PB A여가 있고 그 다음에 PB는 다 똑같은 거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걸 새롭게 의미 부여하면 정의식을 얘는 갖다 버리는 거고 독립이고 얘도 갖다 버리는 거고 오케이? 조건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바 A에 해당되는 거 뒷부분에 해당되는 조건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뭐가 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선생님 얘기하면 그럼 1번 PA교 B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곱셈 정리가 P, A 곱하기 P, A가 일어났을 때 근데 여전히 유효한 거야 이거는 유효한데 특정한 사건인 독립사건 같은 거는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독립이면 얘 조건을 갖다 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PA 곱하기 PB처럼 아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선생님들? 오케이? 응? 고민할 것도 없이 독립이면 어떻게 한다? 그냥 심플하게 계산해버리면 돼. 되게 높여가면 됩니다. 니네가 알고 생각했던 중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곱했던 그 확률들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오히려 종속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종속을 먼저 배우다 보니까 이런 확률을 다시 적용하는 거지. 또 뭐가 있냐면 PA 합 B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럼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원래 PA 교 B가 되는 거다. 근데 얘가 독립에선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땡에 마이너스 PA 곱하기 PB처럼 처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계산식의 독립이면 변화가 좀 생기더라. 이런 변화가 있더라. 추가적으로 뭐 특별한 거 없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금만 의미해보면 자, 독립은 서로 영향 주고 받지 않고요. 종속은 영향 주고 받는다라는 거고
특히 머릿속에 보건과 비보건 판단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정말 재미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을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 여러분들이 실제 지문에서는 뭐냐면 직관적인 판단으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아. 알겠어? 예를 들면 아까 갑이 문제를 푸는 상황과 을이 문제를 푸는 상황을 사건 A하고 B라고 본다고 하면 갑이 문제를 풀 때 을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거지. 좀 심리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아니, 심리학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뭔 얘기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종속과 독립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식이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식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자, 왜? 곱셈 정리 이거의 세팅인데 그럼 이 식이 원래 곱셈 정리 이거잖아. 우리 이거 하기 위해서 조건과 확률 배우고 막 그런 거야.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독립사건에서 당연히 이 식이 더 중요해져야지.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해서 조심하. 자, 2번 의미 부여를 해야 돼.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판정. 독립과 종속의 판정. 조금만 힘내. 이제 다 끝나. 알겠습니까? 네? 아니, 총 나올 거야. 독립시험 나올 거야. 그런데 뭐가 있냐고 하면 두 사건이 A하고 A, B가 독립이라고 하면 독립이라고 하면 조건은 여기 있는 조건은 의미가 없고 그거는 식에서 이걸 갖다 버린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반드시 뭐가 되는 거냐면 PA도 B가 PA하고 PB가 서로 곱해진 거하고 똑같아.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잠깐. 자, 그럼 어떤 두 사건인지 독립과 종속인지를 판단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 있어. 오케이? 그럼 이제 그거에 판정을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A교 B의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A교 B, PA부터 넣는 거야. PA 먼저 구하고 PB 구해서 곱합니다. 알았어요? 얘는 뭘 하냐면 교집합을 따로 구해서 따로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근데 두 개가 똑같더라. 그럼 독립이야. 같지 않으면 다 종속이야. 오케이? 같은 독립이고 다른 종속. 알아듣겠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네, 종속과 독립의 판단은 지금부터 어떤 식 가지고 하냐면 이 식 가지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자, 1번. 두 번째, 여기에 연관해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자, A와 B가 독립이냐. 오케이? 그러니까 패키지로 독립이 들어가는 게 있어. 어떤 패키지들이 독립이 되냐라고 하면, 자, 패키지 묶음으로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A하고 B가 독립이면 A와 A여 B도 독립. A와 B여도 독립. A여 B여도 독립. 얘가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도 풀 세팅으로 다 독립인 거야. 알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증명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꽤 출제가 되거든? 어떻게 할까? 빠른 시간에 확인해볼까? 아닌가? 이거 하나만 써놔. 증명하겠습니까? 증명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야. 알았어? 이거 증명, 이거 증명 안 하는 지금 학교 교과서 하나도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는 꼭 증명하게 되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얘가 독립일 때 제일 복잡한 게 이거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건 외우기 어렵지 않잖아.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A하고 B가 독립이면 뭐라고? 이 세트가 전부 다 독립이라고. 알았어? 그 4개를 풀세트로 가져다 내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근데 얘가 왜 독립인데 얘는 왜 독립이에요? 라는 것을 학교 교과서에 필수 예제로 다 들어가 있는데 내신 성적에 그걸 증명한 거 되게 잘 나와. 알았어? 아니, 해마다 바뀔 거야. 작년에 아예 안 나왔으면 올해 또 낼 수 있어. 오케이? 꼭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이 밥조란 중에 선생님이 증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 빨리 설명할게. 자, 어떤 거의 증명이냐면 네 번째에 대한 증명이야. A와 B가 독립이면 명제에 대한 증명이지? 오케이? 독립이면 A 여와 B 여도 독립이다. 를 증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가정, 얘가 결론. 괜찮습니까? 가정이 성립할 때 결론이 성립하는 것을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 거지 지금이지?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A와 B가 독립이므로 증명 들어갑니다. 나머지 이거보다 쉬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자 써놔야 된다 이거 알겠어? 오케이? 네. 자 독립이면 자 독립이므로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가 독립이면 아까 그 한정식은 PA 교 B가 PA 곱하기 PB가 된다. 이게 독립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의 독립 여부를 밝히는 것은 뭘 밝히면 되냐? PA 여 교 B 여가 PA 여에 곱하기 PB 여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다, 선생님들? 오케이? 예.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P, A 여, 교, B 여가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나오면 얘도 독립임이 증명되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얘는 가만히 봤더니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1 마이너스 PA 합 B를 빼는 거야. 뻔하네? 괜찮아? 그러면 얘는 또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 더하기 PB 자, PA 교호 B인데 자, 얘가 독립이면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PA 곱하기 PB로 바꿀 수 있네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지? 네, 좋아. 이거 지워드리지? 여기 줄게. 여기 크기 다 있지? 이거?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해서 정리하면 그럼 얘는 PA 곱하기 PB 마이너스 PA 플러스 PB로 묶어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1 괜찮냐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순서가 좀 다르다. 요거 순서 좀 들어보자. 미안해 1로 PA 더하기 PB 그 다음에 플러스 PA 더하기 PB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거 순서 바꿔요. 마이너스 플러스 한 거밖에 없어. 괜찮으세요? 자 조금만 노트세트볼 쳐다보면 1 마이너스 요것도 조금 보면 차라리 그냥 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네, 다음 얘를 묶어버립니다. 그냥 가로 쳐준 것밖에 없어. 여기서 이제 P, B를 끄집어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학년 때 배운 뭐가 되는 거야? 분동인수 묶기. 오케이?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PA로 묶어주는 거야. 자, 여기는 내가 나갔으니까 남는 게 1이고 여기는 B가 나와서 이렇게 된다. 괜찮냐 여기까지? 근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6번의 확률이지. 그렇지. PA 여가 됐지. 얘는 또 뭐가 돼? PB 여가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그랬잖아. 이게 독립비율을 바뀌는 것은 이게 나오면 끝이라고 해. 오케이? 그렇지? 그럼 독립비율 확인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형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A 여와 B 여도 독립이다 라고 써주면 완벽한 증명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꼭 알아놔야 돼. 그건 진짜 알아. 알았어요? 오케이?
조금 길었다. 인정한다.